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스쿨랩 서민지입니다. 자, 오늘은 7월 21일 적중특강을 바로 저와 함께 공부를 하는 날인데요. 여러분 다운 먼저 받으시고요. 댓글이나 여러분 그리고 더보기란을 체크해 주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PDF를 다운 받으시고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65점 이상이 목표신 분들은 10분에서부터 12분 혹은 독해 문제도 있으니까요. 15분 정도를 리미트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32에서 48점 이상이 목표신 분들은요. 그래도 여유롭게 한 20-30분 정도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유형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먼저 시제 6문항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난이도가 좀 있었죠? 최근 경향이 그렇습니다. 시제에서 난이도를 조금 올려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장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팁이 있습니다. 하나씩 골고루 등장한다는 게 엄청난 팁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걸 아무리 해석하고 분석을 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하는 문제는 결국 별표하고 나중에 속어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난이도는 시제에서 난이도를 확실히 올렸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2-3개가 틀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꼭 써먹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적중특강뿐만 아니라 6월 적중특강, 5월 적중특강 쭉 다 풀어보세요. 한 10회 정도 이상을 풀어보시면 시제에서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최근에도 계속 성적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여러분 틀린 유형을 보면 시제에서 틀렸을 때 정말 안타까워요. 시제 때문에 64점 나와가지고 한 번 더 시험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문법에서는 목표 점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웬만하면 이런 간단한 문제에서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면 가장 좋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 세문항 그리고 가정법 과거 세문항 항상 이렇게 나오다가 가끔은 유형이 변형되기도 해요. 어떤 변형이냐면 예를 들어 2대4가 되기도 하고 1년에 한두 번쯤은 혼합 과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식 위주로만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준동사 동명사 세문항과 투부정사 세문항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자, 그러나 여러분 포인트는 삼형식 구조에서 동명사 포인트, 투부정사 포인트를 완벽하게 외워주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각각 준동사의 특징들을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위성을 나타내는 동사 원형은 두문항이고 조동사 두문항, 해석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필요한데 어떤 정도의 좀 뻔한 그런 상황에서는요. 정답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동사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주변 단서나 그리고 상황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쌓이다 보면 실전에서도 패턴이 조금 비슷하네라고 느껴지실 거거든요. 자, 그리고 접속사, 접속부사는 두문항으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죠. 자, 그런데 얘도 똑같습니다. 연결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논리성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약해서 빠르게 어떤 논리로 연결될까를 고민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 연습이 필요한데 자, 나는 바로 내일 시험이에요. 이틀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어요. 하시는 분들도 사실 연습을 하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내가 3시간 이후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접속사, 접속부사를 연결해서 연결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충분히 보완 가능하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48점이 목표야, 32점이 목표야 하시더라도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사는 깔끔하게 공식 위주로 출제가 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요. 바로 나와야 돼요, 정답이. 어떤 동사 때문에? refuse라는 동사가 나오죠. refuse는 투부정사를 취합니다. 자, 처음부터 우리가 만약에 내가 헷갈렸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여러분 암기가 확실하지 않은 단서를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찍어야 돼요. 암기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첫 번째로 확실하게 암기하기. 암기가 너무 중요하죠. 암기는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그런데 헷갈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이거 투부정사인지 ing 고민된다 라고 한다면 나중에 숫자 맞추기를 적용하셔도 되니까요. 자, 일단 확실하게 투부정사 하나 등장했다라고 체크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는데요. 두 번째 문제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난리 났어요. 자, 시제 문제인데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요즘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면 특히 미래지능에서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옵니다. and를 기점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 주변 문맥을 봐야 되니까 현안진이네, 현안진 정답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트렌드는 이렇습니다. and 앞은 현안진인데, 의미적으로도 현안진인데 뒤에는 미래를 많이 넣어요. 해석적으로 보시면 지금까지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생태학적인 그런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에 시위를 한다. 딱 이런 내용으로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반영되는 미래가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시험에서는 뒤에 미래 단서가 나올 건데 이렇게 안 나온 경우도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요? 당황스러우시죠?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경향성을 알고 있죠. and 앞뒤로 시제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헷갈리는 것들을 체크해 놓을게요. had been, ing는 무조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현안진과 그리고 plan to는 미래 느낌이죠. 미래 뉘앙스. aim to도 미래 뉘앙스인데 여기에서 갑자기 혼자 과완진을 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사 will have protested는 이렇게 속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결국 해석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헷갈려요. 실제로 언어적 차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께서는 A, D를 이렇게 두시면 돼요. 정답은 일단 will be protesting인데 이렇게 두시고 나중에 확실하게 소거를 하려고 합니다. 현안진의 단서가 뚜렷하게 나온다. 그럼 이제 그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 소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풀이 방법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죠? 말이 안 되는 풀이 방법이지만 사실 우리는 빠르고 쉽게 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답을 체크를 해주시고 3번으로 갑니다. 3번 문제를 보니까요. 여러분, if가 나왔을 때 빈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빈칸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럼 뒤에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니까 would have pp니까 had pp로 적용을 해주셔야 되고 혹시라도 혼합가정이 나오지 않았는가를 고려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실수, 저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빠르게 공식만 보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뒤에까지 딱 봤는데 나우가 없다 하면 안심하고 바로 would have detected가 아니라 had pp를 정답으로 선택합니다. 자, 3번 같은 유형에서 제가 실제로 학생분들이 문제 풀어가는 걸 봤을 때 A번으로 오답을 많이 내요. 왜냐면 우리는 뭐가 익숙하니까? 주절의 빈칸이 익숙하니까. 그래서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공식 한 번 더 되뇌어 보여야 되겠죠? 자, 그럼 4번으로 갑니다. 4번 문제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천천히 가볼게요. Emma는 council president고요. Organized a safety drill for the entire school. 자, 그러면 safety drill이라고 하는 거는 안전 훈련 같은 거예요. 자, 이거를 뭐 했어요? organize 했는데요. 중요한 거. 사실 여기에서 문장 연결이 아니라 지금 문장의 구조는 접속사, 주어 동사. their 구조는요. 주어와 동사 자리가 바뀌어 있죠.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 두 개만 연결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응급 상황이 있다라는 내용과 1번 응급 상황. 두 번째, she wants to ensure that all students know the evacuation routes and procedures. 뭐 하고 싶어요? 보장하고 싶대요. 모든 학생들이 절차랑 루트를 알라고. 결국에 뭐를 대비해서?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그녀는 모든 학생들이 evacuation, 대피할 수 있는 루트와 절차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보장하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거는 in case예요. in case는 여러분 대시 생략되어서 주어 동사를 끌고 나오는 그런 형태고요. 뭐뭐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헷갈렸던 키워드가 있나요? 하나씩 집어넣어 볼게요. 응급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중요한 거 because가 사실 나오려면 이유가 나오려면 그 이유는 완료된 이유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응급 상황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상황이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경우를 대비해서로 가주셔야 돼요. 응급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뭔가 루트나 프로시저를 알았으면 좋겠다. 사실 제일 헷갈리는 건 A번일 거예요. A번과 C번이 가장 헷갈릴 텐데 지금 정확하게 확실하게 매칭되는 것과 시제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봤을 때 because보다는 뭐뭐의 경우를 대비해서 라고 하는 C번을 정답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아직 한글로 해석해도 좀 헷갈리시죠? 그러면 한 번씩 더 놓고 적어보시고 한글도 적어보시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맥에서, 이런 시제에서는 이렇게 쓰자라고 외워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5번으로 갑니다. 5번은 맨 앞에 단서가 있어요. For a few weeks. 몇 주 동안이라고 하는 완료의 단서가 보입니다. 그럼 완료가 아닌 거 소거하면 had been ing, had been ing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주변을 봤는데 뭐도 없어요. 지금 시제 단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지금 첫 페이지에 다 갖다 놨죠. 그럼 이럴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거는 주변 시제를 봅니다. 주변 시제를 봤는데 The local theater group is staging a production. 요거 현재 시제네. 근데 비동사 플러스 ing가 현재 진행을 나타내주기도 하고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production을 뭔가 준비를 하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도 시제를 보니까 promises죠. 여러분, 현재와 현재인데 혼자 과거 완료 진행을 쓸 수 있다 없다? 자, 이런 흐름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소거할 수 있는 것은 had been rehearsing이 소거가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레 정답은 A번이 되겠고요. 첫 페이지에 제가 무리해서 조금 어렵게 출제를 했어요. 왜냐면 이것도 멘탈 관리가 필요하단 말이죠. 시험은 기세인데 중요한 게 첫 페이지에서부터 멘탈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흐름도 다 뭉개져 버리죠. 그래서 5번 같은 유형을 어떻게 접근하자? 당황스러워. 이건 완료가 확실한데 당황스럽네? 이럴 때 주변 시제를 보고 그 다음에 have been ing 선택. 나중에 과거 완료 진행이 확실하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도 체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자연스레 2번의 정답은 미래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6번으로 갑니다. 6번은 여러분, 자, 지금 이런 문장의 패턴이 두세 번 정도 나온 이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위성을 나타내는 이제 형용사나 아니면 슈드 생략을 좋아하는 그런 동사류 있죠. 주장, 제한, 명령, 요구. 이런 친구들의 동사의 갈래에 prescribe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개념서에는 있겠죠. 자, prescribe that 주어, 동사 원형을 선택해 주시면 깔끔하게 should 생략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항상 선택지를 보세요. 헷갈릴 때는. 진행 시제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동사 원형이 포인트죠. 자, 그럼 7번으로 갑니다. 7번은 첫 번째. 관계사고 컴마가 있기 때문에 that, story는 사람이 아니다. 장소도 아니다. A번하고 끝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거법이 이렇게 확실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어려운 유형을 제가 뒤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그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이에요. She advises, 그 다음에 ing. advise는 여러분들이 투랑 짝꿍이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보통 주장, 제한 이런 동사류들은 사명식 구조에서 ing를 취합니다. 사명식 구조예요. 특히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선생님, allow는 투부정사인데 왜 ing라고 하시나요? advise는 투랑 짝꿍인데 왜 ing를 하시나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게 사명식인지 오형식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런 동사들이 왔을 때 ing다 중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친구들을 적어보겠습니다. allow, advise, 자, 그리고 recommend, 그 다음에 요구하다, 주장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require, 그 다음 request 등이 있죠. 자, 그래서 허용, 주장, 제한 등이 보통 이렇게 사명식 구조에서는 ing가 되고 오형식 구조에서는 투부정사가 와요. 근데 오형식은 무조건 투부정사만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명사 투로 외우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우리가 공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오형식 구조를 수동 형태로 바꿔버리면 be, pp, 그리고 보어 자리에 있는 투부정사가 남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공식으로 우리는 만들었거든요. 뒤에 문제 풀다가 보면 be, pp,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은 몇 번이에요? conducting, 단순 동명사를 선택해 주시면 되죠. 자, 동명사도 하나 나왔다라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9번으로 가보면요. 9번에는 이제 if가 보이고 주절이 앞부분에 나왔어요. had만 동사죠. 본동사 had, 과거네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could recharge를 정답으로 선택하면 되겠고요. 자, 10번입니다. 10번은 해석이 필요한 조동사 문제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 9대 신화에는요, the phonics, 불사조예요. 불사조.
불사조는 legendary bird예요. 그쵸? 전설적인 새인데요. 뭐를 상징하냐면 renewal, 이제 뭔가를 갱신, 새롭게 한다라는 것과 immortality, 불멸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this remarkable creature, 이러한 놀라운 생물체는 burst into flames, 불꽃을 내뿜을 수 있어요. 벌써 수로 가죠. 그래서 어떠한 능력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And be reborn from its own ashes. 그래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제로부터. 이런 식으로 능력을 나타내니까 10번 유형은 아주 간단한 can이 정답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추고 가셔야 하고, 그리고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느낌인 것 같다. 포닉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돼요? 아, 이거는 내가 단어는 모르겠지만 능력이네. 32점 분들도 맞출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요. 자, 그 다음 11번으로 갑니다. 11번은 금방 제가 언급했던 비동사가 있는 걸 확실히 체크해야 돼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비동사를 위에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실전에서 제 학생분들 문제 푸는 거를 자주 이제 모니터링 한단 말이죠. 어떻게 푸는지 너무 궁금해요. 왜 틀렸을까? 왜 오답으로 갈까? 이걸 분석을 해보는데 이렇게 비동사를 안 보고 어드바이스만 보고 풀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단서는 빈칸 앞에까지를 좀 체크를 해주시고 R이 나왔으니까 are advised to seek 요걸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죠. 자, 투부정사 벌써 2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 12번. 12번 문제로 가니까요. 이 문제는 자, had they executed. 여기서 execute라는 의미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독해양 어휘 문제로 나온 적이 2차례가 있습니다. 2~3차례라고 할게요. 자, execute는 여러분들이 먼저 떠올리기에는 처형하다를 먼저 떠올리시더라고요. 처형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do의 의미로 많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목적어 보시면 their task, 그들의 업무를 실행하다. 실행을 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볼 필요 없죠. 우리 had 주어 PP를 보니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would have been을 선택하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정법은 표시도 안 하고 있죠. 공식대로만 가면 깔끔합니다. 자, 그럼 13번이에요. 13번 문제를 보니까요. 지금 요거는 동사 자리네. 그리고 나서 뒤를 봤습니다. For weeks. 수주 동안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얘도 당황스러운 게 이번 완료는 왜 그렇게 단서가 없어요? for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유형들도 요즘 종종 나오고 있어요. 어렵게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이럴 때 또 다시 주변 문맥을 봅니다. 과거 완료 나왔네? 그럼 힌트를 먼저 준 거죠. 뒤에도 과거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는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사실 더 쉬운 방법이 있었거든요. 자, 이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더 쉬운 방법은 완료가 나오면 선택지로 가서 완료가 아닌 걸 그냥 바로 소거를 해보세요. 소거, 그리고 얘는 진행이 아니다. 그러면 더 깔끔해요. 아까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has been ing랑 had been ing를 넣고 고민했었잖아요. 그럼 조금 더 명확해지네요. 이거 완료가 아닌 거 소거하니까 얘가 무조건 과완진이고 그러면 자연스레 8번이었나요? 8번 문제는 현안주인공. 자연스레 맨 앞에 있었던 2번은 미진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14번으로 갑니다. 14번. If they could finish. 나올 때가 됐어요. 지금 이런 유형이.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if절에 있는 경우에는 얘는 그냥 과거 취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they,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과거니까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would celebrate A번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컴마가 있는 뭐를 우리가 체크를 할 거냐면 자, 관계사 유형인데 15번은 최근 유형 중에서도 저도 빨리 풀다가 실수한 문제예요. 자, 솔직하게 터놓습니다. 문법은 진짜 저는 한 3분? 4분 안에 풀고 그냥 바르게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총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해랑 리스닝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법은 3, 4분 안에 풀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실수했던 문제예요. 자, 자신 있게 제 실수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특히 32에서 48점 분들은 좀 당황스럽고 어렵고 이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거의 소재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동사도 비슷하게 활용이 되고 자, 지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소거부터 해볼게요. 앞에 Little Cafe by the Lake. 자, 호수 근처에 있는 카페. 둘 다 장소예요. 자, 그러면 장소가 아닌 것들을 먼저 소거를 해볼게요. 사람, 소거.
그리고 컴마 뒤에 that's 속어. 그럼 A랑 B를 놓고 우리가 정답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propose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propose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제안하다라는 의미면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무엇을 제안하다. 그런데 저도 실제로 이런 문제를 풀 때 설마 이 사람이 청혼 같은 걸 하겠어? 청혼의 소재가 나오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청혼이라는 단서는 아예 배제해버렸어요. 그래서 내용 전체를 안 보고 청혼이 아니고 그냥 제안하겠구나. 무언가를 제안하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저 A번으로 그냥 자신 있게 선택하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주변 문맥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존은 생각하곤 합니다. About the day he asked Emily to marry him. 청혼의 상황이 이미 주어졌네요. They were at a charming little cafe. 아주 매력적인 카페에 있었고 그때 있었고 with a heartfelt speech and a beautiful ring. 아주 뭔가 진심 어리고 감동적인 스피치와 링을 줬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명확하게 청혼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청혼하다라는 패턴이 들어가려면 사실 where he proposed.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가 propose 했던 장소. 그래서 원래 propose 대상, 장소가 이렇게 뒤에 전치사구를 같이 끌고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5번. 15번 문제는 32에서 48점까지 문제 점수를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결국 propose 단어의 특징을 좀 기억하시고 청혼의 맥락이다라는 걸 생각하셔서 자, propose가 청혼이라면 주어 propose는 완벽한 문장이라서 얘는 완전문. 그러면 뭐가 와야 된다? where이 와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럼 16번입니다. anticipate는 ing죠, 여러분. 자신 있게 가져야 돼요. anticipate, ing도 두 개 나왔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단어도 적어볼게요. expect도 기대하다, 예상하다 등의 의미인데 얘는 투부정사로 가져야 하고 anticipate는 이제 한 번씩 적으면서 읽어보세요. anticipate 는 ing를 취한다. 삼형식 구조에서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자, 이제 17번입니다. 자, 17번 문제는 시제 유형이에요. 문장 끝까지 쭉 보니까요. now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진행 선택하고 가면 아주 깔끔합니다. 그죠? 현진 나왔고 18번입니다. 18번 문제는 해석을 천천히 좀 해보도록 할게요. Jack는 loves exploring new culture, 새로운 문화를 탐험하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런 관광지나 이런 것들을 가는 거 좋아한대요. 자, 그리고 이 문장은 사실 뒤에 연결이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자, 1번 문장과 2번 문장을 어떤 식으로 연결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끊어볼 거예요.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부사절 접속사의 유형이라 1번 문제와 1번 문장과 2번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면 되겠네요. 자, 그가 해외여행을 한다라는 첫 번째 문장과 sends postcards to his friends. 친구에게 포스트카드를 보내요. 아주 상세하게 adventure와 sharing interesting facts를 전달해 주는 거죠. 포스트카드에. 자, 그러면 1번 뭐였어요? 해외여행한다. 두 번째, 포스트카드를 보낸다. 자, 지금의 관계를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헷갈리는 건 because입니다. 자, because는 해외여행을 하기 때문에 포스트카드를 보낸다. 인과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건 어느 상황에서나 이게 합리적으로 모두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열심히 진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합격했다. 이거면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해외여행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포스트카드를 보내나요? 이건 논리적으로 연결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자연스러워 보일 수는 있으나 논리적 연결성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맥락에서 because가 나와버리면 정말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before이나 unless, if not은 당연히 아니겠고요. 여기서 whenever를 한번 집어 넣어보세요. 해외여행을 할 때마다 시제조 보시면 할 때마다 습관을 나타내니까 현재 시제를 썼고 he sends postcards 습관을 나타내니까 현재 시제를 썼죠. 그래서 이런 시제 부분이 좀 더 여러분들이
이런 맥락과 함께 시제를 기억하시면 비슷한 맥락의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제 접속사 유형이다 하더라도 시제와 그 다음에 주변 단서들을 기억하시고 논리성을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19번은 여러분 빈칸 뭐예요 지금? 준동사입니다. 앞에 명사네, 명사 to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리고 사실 명사 to라기보다는 to enhance the commuter experience. 통근자의 경험을 뭔가를 enhance, 증진시키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하기 위해서 to enhance A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while은 기본적으로 비동사 플러스 ing에서 과거 진행이 많이 나오는데 주변 단서를 보니까 worked가 나오네요. 오케이? 그러면 were taking. 깔끔하게 체크하고 넘어가고 자, 그 다음 21번입니다. 당위성의 형용사 보이시죠? Essential that the data be. 비동사의 원형은 be죠. 자, 그래서 should 생략은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이것도 틀리면 눈물 나죠. 22번입니다. If had enough money. 제가 일부러 had 많이 넣었어요.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헷갈리다 보다는 빠르게 풀다 보면 실수가 많이 나는 게 요 단어예요. had pp로 착각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could build를 정답으로 선택하고요. 2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3번 문제를 보니까요. 자, 지금 이 자리는 누가 봐도 가정법 유형이에요. 가정법 유형인데 아무리 봐도 if가 안 보이네? 얘는 뭐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도치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had가 맨 문두에 있거나 아니면 뒤에 숨어 있거나 had 주어 pp 뒤에 숨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어디 봅시다. 여기 숨어 있어요. 저도 못 찾을 뻔했네요. had 주어 just rented. had pp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적중특강에 23번 같은 유형을 하나씩 무조건 집어넣고 있는 이유는 잘 안 보이니까 잘 보시라고 계속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적중특강 외에도 이 전에 적중특강을 보시면 이 문제 바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실수 유발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won't have faced는 will not이잖아요. 그쵸? 이건 또 많이 실수해요. 이거 우등튼에 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여러분 C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다음 2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by the time 다음에 오케이, 현재니까 여기는 미래가 와야 하고 그리고 나서 for 3 consecutive years 자, consecutive는 연속적인이라는 의미예요. 연속적인. 그래서 그냥 기간이잖아요. 연속 3주 내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미완진을 선택해 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초반에만 좀 힘들었지 확실한 단서를 찾고 소거법으로 적용하니 나머지 거는 진짜 가볍게 문제가 풀리죠. 자, 25번입니다. include는 ing, 대표적으로 include는 ing를 취합니다. ing. 그리고 i로 시작하는 것 중에 imagine, ing. 상상하다도 ing예요. 동일하게 envision. 얘도 상상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ing를 취합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많이 묶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외워주시고요. 패킹을 정답으로 선택하고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자, 문법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는 조동사 문제예요. 26번 일부러 넣었어요. 어렵게. 여러분 틀리라고 어려운 문제 내서 틀려보라고 넣었는데 맞추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시원스클랩 기출 문법 있잖아요. 한색 교재 문법 유형을 조금 풀어보셨다면 이 유형이 좀 익숙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혹은 12제 풀어보셨다면 이 유형은 그냥 한 번에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 처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863년이라고 하는 과거의 단서를 주고 있어요. 과거에 President Abraham Lincoln은 deliver the Gettysburg Address during the American Civil War. 지금 연설했다, deliver 전달하다, 연설 등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he hoped 과거 시제죠. 여기서 하나 쓸 구조가 있는데요. 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오며 여기에서는 대절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럼 절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명사절이죠. 목적어절.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지틀프에서는 항상 시제일치를 시켜주는 유형을 출제를 합니다. 시제일치. 그는 희망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 words가
이 국가가 preserve through, persevere through its darkest times. 이렇게 암흑 시대, 어두운 시대를 인내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혹은 영감을 줬으면 좋겠다고 라는 뉘앙스죠. 그럼 여기에서 hope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개념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랑 짝꿍이에요? will이랑 짝꿍이죠. 그래서 그의 의지, his words의 의지를 같이 포함해서 will의 과거 형태인 would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럼 should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는 희망한다. 그가 말한 스피치라고 해볼게요. 그의 스피치가 inspire 해야 한다고 희망한다. 원래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보통 주체성으로 의무를 가져야지 should가 보통 오잖아요. 가끔 사물명사가 올 수 있지만 그런 사물명사는 수동 형태로 오거나 아니면 주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의 words는 의무성을 갖기보다는 그냥 그가 말한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should를 해석적으로도 소거를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과거 시제가 나왔을 때만 이런 문장의 구조일 때만 will의 과거 형태 이럴 때만 시제라고 하는 게 조동사에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 문법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 독해로 갑니다. Zoom fatigue라고 하는 독해 소재인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보셔야죠. 질문의 의도를 보니까 virtual meeting이 뭐가 필요한가? Higher cognitive load가 필요한데 왜 그런가라는 이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유를 물어볼 때는 직접적으로 정답의 근거를 제시해주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뭐 이를테면 as, 때문에라는 의미의 as, since, 그 다음 because, 그 다음에 뭐 전치사구로 because of, owing to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강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27번 먼저 풀고 28번으로 가죠. 27번 문제에 시그널 단어는 cognitive load죠. 그래서 cognitive load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좀 앞부분에 스키밍을 해보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Zoom fatigue에 대한 설명이에요. with 플러스 컴마가 나오면 앞으로 뭐뭐 때문에, 덕분에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지금 remote work, 원격으로 일하는 재택근무를 의미하는 게 remote work고요. virtual meeting은 가상회의죠. 그것으로 급격하게 변화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현상의 문제를 먼저 풀고 가야죠. 단어 문제는 우리가 해석하면서 바로 풀어야 돼요. 자, 여기서 solution 소거, problem 소거, tool 소거, occurrence, 발생이라는 부분을 정답으로 체크합니다. 어휘 문제도요, 사실 단순하고 쉬운 단어로 나올 때 오히려 헷갈려요. 그럴 때는 여러분 첫 번째로 소거법을 먼저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헷갈리는 두 개를 놓았을 때 결국 원의미랑 조금 더 가까운 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좀 명확했고요. 그 다음 다시 돌아갈게요. 이 용어는 뭐를 의미하냐면 exhaustion과 그 다음에 stress를 의미하는데요. 하고 쭉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unlike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n-person이라고 하는 것은 면대면이죠. 면대면의 상호작용과는 다르게 virtual meetings는 뭐가 필요하냐면 a higher cognitive load가 필요해요. 더 높은 인지적인 과부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대요. load는 원래 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지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은 게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왜 그러냐면 여기가 정답의 근거죠. Individuals need to focus more intently on screen cues. 여기에 뭘 더 집중해야 된다? 집중해야 하는 것은 screen cues. 화면상에 보이는 단서를 가지고 집중을 해야 하니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 포인트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and often feel the pressure. 압박감을 느낍니다. To be constantly on and attentive. 지속적으로 뭔가를 켜둬야 돼요. 화면을 켜둬야 하며 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죠. 자, 이 키워드들을 생각하면서 소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they are shorter. 시간 안 나왔고요. B번, they require in-person interactions and attentiveness. 사실 이 두 개의 단어는 다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여러분, in-person은 어디에 나와요? in-person interaction은 여기 나오죠. 그런데 unlike가 붙었다라는 것은 Zoom fatigue라고 하는 건 in-person interaction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스테이트먼트 중에서 in-person interactions는 이건 아니네. Zoom fatigue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attentiveness를 필요하다는 명확하게 맞는데 항상 and 앞뒤로 다 뭐 해야 돼요? 다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번을 보니까 increased
focus on visual signals. 시각적인 신호들. on screen에 보여지는 cues랑 동의어죠. 그리고 continuous alertness. alertness는 attentiveness. attentive나 attentiveness와 paraphrasing이 되겠네요. 자, 그럼 D번으로 가면요. They involve physical activities는 아예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To focus on visual cues.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요? 가볍게 C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8번의 키워드를 보니까요. Zoom fatigue에 기여하는 이유를 하나 고를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속어법도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키워드를 먼저 보지 않고 그냥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Zoom fatigue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죠. 첫 번째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면 저는 1, 2, 3번 항목을 매기겠습니다. The lack of non-verbal communications such as body language and facial expressions.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부족하대요? 첫 번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body language랑 facial expressions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non-verbal cues가 부족하다. makes it harder to interpret messages. 결국에 서로 이해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요. The prolonged screen time. screen time이 길어지죠. 실제로 만나면 짧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길어진다는 게 두 번째 부분이에요. prolong이라는 단어도 종종 나왔습니다. 연장된, extended와 또 paraphrasing이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the expectation to multitasking.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다가 이 자료 좀 보세요 하면 그 자료를 봐야 돼요. 열어서 봐야 되고 뭔가 또 타이핑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1, 2, 3번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소개를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셨겠죠? 자, A번입니다. abundance. 여러분, abundance는 lack의 반대말이에요. 풍부함이라는 의미잖아요. 얘 속어네요. 자, B번. short screen time. 여러분, screen time이 prolonged 된다 그랬죠? 연장되었기 때문에 속어. C번, multitasking during meetings. 이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죠? D번의 속어 포인트도 볼게요. lack of pressure to be attentive. lack of pressure이 아니라 pressure이 많다라고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맞는 것, 렉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깔끔하게 문제가 풀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방 나왔던 cognitive load를 정답을 체크를 해볼 텐데 특히 요즘 들어서는 두 단어를 가지고 뭐 구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단어를 두 개를 매칭해서 비슷한 단어를 찾아야 되는 유형들도 종종 나오고 있어요. 자, 인지적인 과부하, 뭐 부하 같은 이런 내용인데 자, 한번 봅시다. 인지적인 거는 이제 멘탈과 관련된 거죠. physical에서 속어, emotional stress. 요거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일단은 확실한 거 속어를 할게요. social interaction 속어. 자, load라고 하는 건 어떠한 짐 같은 건데 사실 생각이라는 거, 인지적인 거랑 감정이랑은 또 달라요. effort나 stress는 비슷하게 우리는 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mental, 인지의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걸 이제 선택해야 돼요. 감정적인 것인 건지 정신적인 것인지 사실 감정도 정신 안에 들어갈 수는 있긴 한데 사실 cognitive load를 emotional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mental effort를 정답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전체적으로 어떠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만큼 정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후기 특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